네, 안녕하세요. 자동차가 진짜 점점 똑똑해지면서요. 내부 소프트웨어나 전자장치, 이게 정말 복잡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편리하긴 한데, 동시에 만약에 오작동하면 어떡하지? 이런 안전 걱정도 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필수적인 고민이죠.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자동차 시스템의 기능 안전,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핵심이라는 ISO 26262 표준하고 ASIL 등급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IT 시스템 안정성이나 위험 관리에 익숙하신 여러분께는 이게 더 흥미로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뭐랄까, 수많은 전자제어 유닛이랑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니까 사실상 바퀴 달린 컴퓨터잖아요. 하하, 그렇죠. 바퀴 달린 컴퓨터.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오류 하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ASIL, 그러니까 Automatic Safety Integrity Level. 이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제표준의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SIL이요? 그럼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그 위험 수준을 나누는 건가요? IT에서도 왜 시스템 중요도 따라서 관리 수준 다르게 하고 그러잖아요. 좀 비슷한 걸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비슷하면서도 아무래도 자동차는 사람 생명이랑 바로 연결되니까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하고 구체적이죠. 핵심은 하라. 그러니까 위험 분석 및 위험 평가. 이 과정인데요. 하라요. 네, 여기서 시스템 고장이 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평가합니다. 첫째가 심각도, severity.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얼마나 다치는지. S0은 부상 없음, S3은 사망이나 아주 심각한 부상. S3가 최악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노출도, exposure. 위험한 상황에 얼마나 자주 놓이는지. E0은 거의 없음, E4는 아주 빈번함. 아, 노출 빈도. 네. 마지막으로 제어 가능성, controllability. 운전자가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능력. C0은 아주 쉬움, C3는 거의 불가능.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이제 위험 등급을 딱 매기는 겁니다. 아하. 그럼 만약에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심각도 높고 S3, 노출도 작고 E4, 제어도 거의 불가능 C3 하다면 이게 가장 높은 안전 요구 수준이 딱 필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ASIL-T 등급입니다. ASIL-D. 네. 등급은 크게 QM, 그러니까 퀄리티 매니지먼트 수준하고 그다음에 ASI A, B, C, D 이렇게 나뉘어요. D가 제일 엄격한 거죠. QM은 뭐죠, 그럼? QM은 일반적인 품질 관리 수준으로 충분한 안전이랑 직접 관련이 좀 적은 시스템이고요. ASIL-A는 후방등처럼 비교적 위험도가 낮고, 아, 후방등 정도? 네. B는 헤드라이트나 브레이크 등, C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점점 위험도가 높아지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 D는 에어백, ABS, 조향 시스템처럼 오작동하면 진짜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와, 그럼 ASIL-D 수준의 요구사항을 맞추려면 개발 과정이 정말 까다롭겠는데요? 비용이나 시간도 엄청 들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법 중 하나가 ASIL 분해, 디컴포지션이라는 거예요. 분해요? 네.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은 안전성, 그러니까 ASIL-D가 요구되는 복잡한 기능을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조금 낮은 수준, 예를 들어 ASIL-B 수준의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하위 시스템 두 개로 나눠서 설계하는 겁니다. 아, 약간 부담을 나누는 거네요. 그렇죠. 각 부분의 개발 부담은 좀 줄이면서 전체 시스템의 안전 목표는 달성하는 그런 방식이죠. 흥미롭네요. 위험을 이렇게 나눠서 관리한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면 각 부분들이 잘 통합되고 인터페이스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나요? 아,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그 분해 과정에서도 각 구성 요소의 독립성이나 인터페이스의 안전성 이걸 아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안전 메커니즘을 잘 설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전 메커니즘이요? 네. 예를 들면 시스템 상태를 계속 감시하는 모니터링 기능이라든지 워치독 타이머 아니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중화하는 기법들 이런 게 쓰이죠. 아, 이중화.
이거 IT 인프라에서 서버 이중화로 가용성 높이는 거랑 좀 비슷한 원리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비슷한 원리예요. 특히 ASIL D 시스템은 단일 고장이 나도 시스템이 안전 상태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내부 결함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이걸 나타내는 진단 범위, 다이어그노스틱 디커버리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99% 이상 요구됩니다. 99%요? 와, 거의 모든 잠재적 결함을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야, 이거 IT 시스템 관점에서도 정말 대단한 수준인데요. 달성하기 엄청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테스트 검증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안전 활동이랑 증거들, 이걸 체계적으로 다 모아놓은 문서가 바로 안전 케이스. 안전 케이스. 네. 그리고 최초의 안전 요구사항부터 최종 코드까지 각 단계가 어떻게 연결되고 충족됐는지 추적하는 거, 추적성 확보도 필수입니다. 모든 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증명까지. 그럼 이 ASIL은 현재 자동차의 어떤 부분에 주로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에는 이게 또 어떻게 바뀔까요? 전통적인 제동, 조향, 에어백 이런 건 당연히 높은 ASIL 등급 C나 D가 적용되고요. 최근에는 ADAS, 아시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같은 새로운 기능들에도 상황에 따라서 ASIL B에서 D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 ADS나 BMS까지도요? 네. 심지어는 무선 업데이트, OTA 할 때도 해킹 같은 걸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이버 보안 표준 ISO 24144 연계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요. 또 시스템이 고장난 건 아닌데 의도치 않게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 예를 들어 센서가 뭘 잘못 인식한다거나 이런 걸 다루는 소티프 ISO 24148 표준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와, 기술이 발전할수록 고려해야 할 안전 영역이 진짜 계속 넓어지네요. 맞습니다. 특히 AI나 머신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게 좀 예측 불가능한 동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적인 ASIL 등급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안전 요구 수준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연구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정형 검증, 시뮬레이션 기술 활용 이런 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더 포괄적인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ASIL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동차 기능 안전의 세계를 정말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위험을 평가하는 그 하라 방식부터 시작해서 등급별 요구사항 차이,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기술적인 노력들까지 잘 이해할 수 있었네요. 네, 자동차가 점점 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면서 특히 IT 분야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ASR 같은 이런 기능 안전 개념은 이제 뭐랄까 필수적인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모든 영역에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원칙들을 담고 있거든요.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ASR 같은 엄격한 안전 기준들이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차가 딱 상용화됐을 때 혹시 모를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린다거나 아니면 복잡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봐야 할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